시작된 악몽.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 이름은 박지훈입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8살이던 2005년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부산 해운대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자란 저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겨울에 찬바람이 골목마다 스며들던 그날도 별다를 게 없었는데 갑자기 제 어깨가 덜컥거리듯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몸을 조종하는 것처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감기 기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우스꽝스럽게 어깨를 들썩이는 제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학교에 가자마자 지옥이 시작됐어요.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며 소리쳤습니다. 야, 들썩이 왔다. 어깨왕 춤 한번 춰봐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급식실은 더 끔찍했습니다. 일부러 제 옆에 앉아서 어깨를 흔들며 놀려댔어요. 한 번은 국을 들고 가다가 아이들이 밀쳐서 그대로 쏟아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흩어지자 식당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담임 선생님의 반응이었어요. 수업 중에 제 어깨가 들썩이자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장난 그만해. 다른 애들 공부 못하잖아. 교실 전체가 터져나가는 웃음소리에 제 얼굴은 화끈거렸어요. 장난이라고요?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 순간 세상 모든 사람이 제 적인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까지 저를 이상한 아이로 본다뇨.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중에 옆집 아주머니가 엄마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얘가 왜 저래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부엌에서 들린 부모님의 대화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지훈이 때문에 동네에서 수군거려. 애가 더 위축되면 어떡하지?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8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그게 그때 제 마음이었어요. 부모의 놀라운 선택. 다음 날 아침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밥상에 앉은 아빠가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제가 놀라서 물었을 때 아빠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냥 어깨가 좀 뻐근해서. 하지만 계속 들썩였습니다. 저와 똑같이 말이에요. 그날 오후엔 엄마까지 시작했어요. 빨래를 널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심지어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두 분 모두 제 증상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너무 창피하고 답답했습니다. 왜 부모님까지 이상해지는 거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어깨 움직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는데 누군가 함께 들어주는 기분이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저와 함께 이 이상한 증상을 짊어지고 계시다는 거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거셌어요. 저 집 식구들은 다 미쳤나봐. 전염되는 거 아니야? 수근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함께 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됐거든요. 학교에서도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놀려도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가 이런 모습이야. 그런 생각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어느 날 급식 시간에 한 아이가 또 저를 놀렸어요. 야 들썩이, 오늘도 춤춘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 모두 이래. 뭐 어때서? 그 아이는 당황하며 돌아섰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몸짓 하나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너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었죠. 할머니의 등장과 갈등.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집에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저희 가족이 모두 어깨를 들썩이는 걸 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온 집안이 같이 장난질하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화살이 엄마에게 향했어요. 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이야. 애를 제대로 못 키우니까 저 모양이지.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저래서 어디 결혼이나 할 수 있겠어.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 저 때문이었거든요. 아빠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괴롭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께 죄송하고 그 복잡한 심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엄마를 공격했어요. 며느리가 되어서 시집 체면도 생각 안 하나?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기나 해? 엄마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습니다. 아빠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엄마는 하루 종일 한숨만 쉬었어요. 그리고 저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내가 정상이었다면 엄마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할머니와 엄마가 싸우지도 않았을 텐데, 다 나 때문이야. 그런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올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엄마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너 때문에 할머니가 화내시는 것 같아서. 엄마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괴로웠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까지 자책하고 있다니요. 엄마의 용기 있는 결단, 갈등은 점점 격화됐어요. 며칠 후 할머니가 다시 찾아와서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애를 시설에 보내버려라. 괜히 끌어안고 있지 말고 집안 체면이 있지 않니?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시설에 보낸다고요?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의 눈빛이 변했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게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훈이는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들이에요. 엄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있었어요. 저 아이를 포기하라는 말씀은 제 목숨을 포기하라는 거랑 같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할머니는 더욱 화가 났어요. 이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어디서 대든다고 그래.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나. 하지만 엄마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만은 확고했어요. 그 순간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도 결국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지훈이는 우리 아들입니다. 아픈 아이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그럼 나는 이 집에 더 이상 올 수 없다며 화를 내고 나가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그날 밤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지훈아, 내가 우리한테 짐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제 존재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엄마에게 저는 부끄러운 아이가 아니라 소중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출발과 성장.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상황은 많이 나아졌어요. 어깨 들썩임도 거의 사라졌고 새로운 환경에서 저를 이해해주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할머니와 맞서는 모습을 본 후 저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살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놀리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데 뭐가 문제야? 그러면 대부분 당황하며 돌아갔어요. 자신감이 생기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졸업 후에는 상담센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상담실에 한 소년이 찾아왔어요. 울면서 말하더군요. 저도 어깨가 자꾸 들썩여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봐요. 죽고 싶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 너 혼자가 아니야. 나도 그랬거든. 하지만 가족이 널 지켜주면 세상 어떤 말도 널 무너뜨릴 수 없어. 아이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제 모든 과거를 알고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을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치유됐음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도 아이가 있어요. 가끔 아이를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이 아이에게 같은 일이 생긴다면? 그럴 때마다 확신합니다. 엄마처럼 저도 끝까지 지켜낼 거라고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 어깨가 들썩이던 그 힘든 시절은 사라졌지만 그때 배운 교훈은 평생 간직하고 있어요. 가족이란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이겨내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거려. 엄마는 세상의 시선과 시어머니의 질타를 모두 감당하면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어깨 들썩임 하나가 제 인생을 구원했어요. 지금도 가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가 들썩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 모습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이런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엄마의 선택과 사랑은 제 평생의 기둥이 됐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